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과학 수업을 꿈꾸는 준근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1단원에 대해서 1차시, 2차시까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3차시 전하를 띄는 입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단원에 대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보는 친구들은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용을 같이 보면 되고요. 페이지 내용 수가 많은 만큼 내용도 많아요. 이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온의 종류인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하고 이러한 이온이 전하를 띠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에 따라서 어떻게 이온이 이동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실험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이번 3차 시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전 차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1차 시 물질의 기본 성분에서는 뭘 배웠죠? 네, 맞아요. 원소가 바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 2차 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뭐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원자라고 해가지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가 원자핵,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이번 3차 시는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 원자핵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전하,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리고 음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원자가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냐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은 원자의 가운데 있어서 운동성이 없지만 그 바깥을 도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성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약에 전자가 이탈했어요.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돼서 이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고 반대로 전자가 외부에서 더 많이 들어오면은 양전하보다 음전하, 즉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두 글자로 이온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 보면 바로 이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온의 뜻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전하를 띠는 입자를 간단하게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온이란 전기적으로 중성인 뭐요? 맞아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원자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한다. 전자를 잃거나 혹은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아까 말했듯이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전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자, 반대로 전자가 바깥에서 더 들어오면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띨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원자 모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플러스 2인 원자핵과 주변에 전자가 두 개 있는 이런 원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당연히 이 원자는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전자가 바깥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전자를 잃는 경우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원자의 플러스 2는 그대로 똑같은데 전자를 잃게 되면은 이건 없기 때문에 전자 하나만 갖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따라서 플러스 1인 상태가 되죠. 그쵸? 이렇게 플러스 1처럼 양전하를 띠는,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경우는 그대로 있고 외부에서 전자가 새로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즉 전자를 얻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원자핵이 플러스 2인 경우로는 그대로인데 전자는 하나, 둘, 셋, 총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더하면은 마이너스 1. 아까 플러스 1처럼 양전하인 경우, 즉 플러스 전하인 경우와 반대로 마이너스 1인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특히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즉 원자에서부터 이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떤 거의 이동? 원자핵이 아닌 전자의 이동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는 입자가 바로 이온인데 전자를 잃은 경우에는 음전하보다는 양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고 반대로 전자를 얻은 경우에는 양전하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건지 이 모형을 통해 설명을 했는데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양이온과 음이온 입자가 띠는 전하,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느냐를 살펴볼 건데, 자, 양이온을 위해서 봤듯이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예요 마이너스 전하예요? 맞아요. 플러스 전하 또는 양전하라고 할 수 있고, 자, 음이온은 당연히 음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하가 아닌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 혹은 전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전하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떼요. 따라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중에 뭐가 많을까요? 자, 당연히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겠죠. 여기 양이온 보면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전하량 수치만 보면은 양전하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음이온 볼게요. 음이온은 전하량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보다는 뭐가 많다? 맞아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양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위에 예시를 보면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 수치를 보면은 전하가 더 양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온이 생성되는 원리를 볼 건데, 아까 전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원자가 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리가 어떤 건지 양이온과 음이온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즉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야 할까요? 얻어야 될까요? 맞아요. 전자를 잃어야 되겠죠. 전자를 잃어야. 즉 전자를 잃어야 전하량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양 전하량이 더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음이온은 반대로 외부에서 전자가 더 들어와야겠죠. 즉 전자를 얻는 경우예요. 전자를 얻어야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플러스 전하량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온의 이름인데요. 자, 이온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인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온의 이름은 그 처음 시작이 전자를 잃거나 얻기 전에 원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원자 이름에다가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온, 즉 무슨 이온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H 플러스 중에서 플러스가 없을 경우에 H만 있어요. 이건 뭐죠, 여러분? H만 있으면 수소죠. 근데 수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생긴 이 양전하는 수소에다가 양전하이기 때문에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원래 원자 이름에다가 이온이라고 지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자, 우선 음이온도 역시 시작은 원자부터 시작을 하겠죠. 따라서 원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뭐뭐 이온이라고 그대로 붙이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뭐뭐 이온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뭐뭐화 이온, 즉 이온 이름에다가 땡땡화, 이 화가 붙어요. 뭐뭐화가 붙고 그 다음에 이온 이렇게 붙어요. 즉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이름에 바로 이온이 붙었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이름에 이 화가 추가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F-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를 빼면 F가 뭐였죠? 지난번에 플루오린이라는 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플루오린인데, 이 플루오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이 생략이 된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 생략이 돼가지고 F-인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여기 적어볼게요. 원래 이름이 플루오린인데 음전화이기 때문에 그냥 이온이 아니라 화를 붙여서 플루오린화 이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I-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붙이기 전에, 즉 전화를 뜨기 전에 원래는 I였어요. I는 아이오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원자 이름 아이오딘에다가 마이너스 전화를 떼서 그냥 이온이 아니라 화를 붙여서 아이오딘화 이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규칙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원자 이름이 있는데 이 원자가 만약에 땡땡땡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산소 혹은 뭐 염소 이렇게 소자로 끝나요. 이렇게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소자를 제거해요. 이 소라는 글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땡땡 이온이라는 게 붙어요. 자, 갑자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소를 제거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한번 새로운 예시를 적어볼게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말한 Cl 마이너스라고 지어볼게요. 자, Cl은 염소인데, 자, 원래 적으면 염소인데 소가 붙기 때문에 이 소를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바로 이온이 붙는다 그랬는데 아까 이 화라는 규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염화 이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즉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즉 산소가 음이온을 띠는 경우인데, 산소 같은 경우도 산소가 원래 원자 이름인데, 자, 소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기 때문에 뭐뭐화가 붙어서 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즉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온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이름에다가 바로 땡땡땡 이온을 바로 붙이는 데에 비해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이름과 이온 사이에 무슨 화를 붙여서 뭐뭐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게 양이온과의 차이인데, 특히 음이온 중에서도 원자 이름에 무슨 소로 끝나는 경우는 이 소를 제거하고 바로 뭐뭐화 이온, 즉 염소화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처럼 소를 제거하고 땡땡화 이온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온의 종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볼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교과서 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본 건데요. 한번 이온의 이름을 한번 보면서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수소이온 했고, 자, 여기 Li 플러스가 있는데 양전화가 되기 전에 Li는 뭐였죠? 맞아요. 리튬인데 양전화를 띠기 때문에 바로 리튬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K는 뭐죠? 칼륨인데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바로 칼륨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AG는 기억나나요? AG는 원자 은이었는데 이 은 원자가 플러스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바로 은이온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소이온, 리튬이온, 칼륨이온, 은이온 모두 플러스 1. 자, 여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 위에 플러스가 있기만 하고 숫자가 없으면은 1이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 아까 플루오리나 이온에서도 F-면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1은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플러스만 있는 건 다 플러스 1인 상태의 이온인데 밑에 보면은 플러스 2가 있죠. 이 경우는 플러스 1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CA는 K는 헷갈리면 안 되죠. K는 칼륨인데 비해서 CA는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인데 역시 양이온이기 때문에 바로 이온을 붙일 수가 있고 PB는 납이에요. 납인데 역시 플러스 2라는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바로 이온을 붙여서 납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Ag 플러스 은이온과 PBE 플러스 납이온은 여기 앙금 생성 반응에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음이온의 종류 나머지 마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OH-는 이것 역시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 수소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수소랑 산소가 결합을 했는데 역시 소자가 빼고 땡땡화 이온,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름 부른다는 걸 알면 되고, 여기는 NO3는 자, N이 질소고 이 O가 산소죠. 산소인 N이 질소고 O가 산이기 때문에 질산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질산이온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SO4E-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S라는 황과 O라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황산이온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자, CO3E- 같은 경우에는 C라는 탄소와 O라는 산소가 만나기 때문에 탄산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탄산음료 할 때 그 탄산 맞아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형태의 음전하와 이 마이너스 형태의 황산이온과 탄산이온도 같이 정리를 해봤고, 뒤에 소가 생략된 마이너스 1 형태의 염화이온과 산화이온도 아까 같이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